전반전에 4골을 이제 기록하면서 K리그의 최초로, 그때 상대팀 선수가 지금 이제 강원FC 대표이사로 계시는 김명지 대표이사였는데, 뭐 어떻게 식사라도 한번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그 마음 컨트롤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운동량 뿐인데, 이거는 무슨 밥 먹을 때 밥 보여드리기 치열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됐나? 하나 둘 셋. 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피디입니다. 오늘은 스토커 시리즈를 찍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봤어요. 타 트임 밖을 나와보니까 상당히 상쾌한데 기분도 좋고 여기가 이제 고향에 있는 어떤 연수원인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얼마 전까지 K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업가로 변신한 분이 있어서 한번 만나러 왔어요. 그분 회사가 이곳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직접 만나러 왔는데, 나중에 여름에 날씨 좋을 때 오면 좋겠다. 아,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카메라 의식하세요? 이런 거 어색하네요. 여기 좋네요. 네, 여기가 약간 기업 연수원 하는 곳이라서 좀 조용하고 공기 좋고 좋은 곳이에요. 이따가 한번 둘러볼까요? 네, 한번 둘러보는 걸로 하시죠.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럼 만들어진 거는 한 얼마 정도 되셨어요? 만들어진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계시는 회사에 들어오셔서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사업하는 이쪽 파트의 일부인 거네요, 네, 여기가? 맞습니다. 같은 계열사에 저희가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비타민도 하고 여기도 이제 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시설 둘러봤는데 상당히 규모가 있네요. 이 정도면 그때 촬영 같은 거에도 방송국에서 뭐 오고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데는. 근데 저희가 뭐 드라마나 이제 그런 촬영도 많이 하고요. 아, 이곳에서. 그래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런닝맨 한 4편 정도 찍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도 연예인을 처음 봤어요. 그 유재석님 직접. 네네. 연예인 처음 봤습니다. 대박. 닮으셨는데 유재석.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영상에 누가 댓글에 왕진진 닮았다고. 왕진진? 아니, 저 진짜 왕진진이 누군지 몰라서 나 대만 드라마에 나오는 무슨 배우인가 보다, 무감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했는데 그분 범죄자래. 이제 한번 숙소로. 네네, 한번. 그럴까요? 대표님 성공하셨네요. 저도 뭐 저희 계열사의 직원으로서 회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운동선수들은 은퇴하고 나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만나볼 분은 특이하게도 은퇴하고 나서 지도자가 아니라 사업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봤는데, 오버 더 리밋의 박수창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수찬 대표님 모시고 스포츠 산업 이야기 그리고 현역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네네. 우선은 K리그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직 K리그 선수 4골의 사나이 박수창이라고 합니다. 네, 4골의 사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수 시절 때 박수창 하면 제일 팬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 경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네.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K리그 역사의 대기록을 세웠던 선수잖아요. 네. 전반전에 4골을 이제 기록하면서 K리그의 최초로 전반전 4골을 기록했었는데, 한번 그 경기 좀 기억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 경기 한 경기로 제 선수 생활을 마감했죠. 처음이자 끝? 네. 원히트 원더? 몰아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안 터지더라고요. 그 먼 기억을 모아가지고 조상님께서 다 그렇게 그걸로 다 몰아주셨나고요, 기억을. 그때 상대팀 선수가 지금 이제 강원FC 대표이사로 계시는 김명지 대표이사였는데, 네. 올 그런 K리그의 전설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더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뭔가 몸이 안 좋으실 때 제가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컨디션이 유독 안 좋으셨다. 네,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거의 한 7년, 8년 정도였나요? 그리고 현역이? 한 무슨 성인 무대에서 한 9년, 10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10년 가까이 이제 뛰었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베스트 경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김병지 선수 상대로 전반에 4골을 넣었던 그 경기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김병지 지금 강원FC 대표님하고는 연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연인이 아예 없습니다.
아, 근데 아까 만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게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울산에서 그 구단 일을 했었잖아요. 프런트로 김병지 선수 은퇴 기자회견을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기자회견 중에 나왔던 질문이 본인이 축구 선수로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뭐였냐라고 물어봤는데 네네. 오히려 그때 당시 김병지 대표님이 네. 자기가 프로생애 처음으로 살면서 4골을 전반에 먹어본 게 딱 한 번 있었다고. 그 경기 그 선수가 지금 누군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옆에서 박수찬 선수입니다 이름까지 말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자리가 되면 한번 자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기 김병지 대표님이 이 영상을 어떻게 알고리즘을 타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한번 네. 영상 메시지 한번 할까요? 뭐 어떻게 식사라도 한번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강원FC 선수분들 그리고 프런트분들 저희 어썸 타운으로 한번 오시면은 정말 식사 맛있게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네, 꼭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겠고 김병지 대표님 이거 보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선수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갈 건데 2012년에 대구에서 저희가 또 첫 인연을 맺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신인으로 입단을 했었었고 네. 당시에 제가 기억하던 박수창 선수는 우리 팀에 그때 12년도 입단한 신인 중에서는 제일 기대주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아쉽게도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한 경기밖에 뛰지는 못했어요. 네네. 좀 그때를 되돌아보면 좀 어땠었나요? 뭐 지금은 대구 FC가 너무 좋은 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조금 무시하고 간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갔는데 이거는 확실히 프로는 프로다는 게 정말 기라성 같은 지금 부산 알파크 코치님 경렬이 형부터 그다음 뭐 제가 제일 막내였지만 정말 사실 무대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이게 정말 잠깐 방심한 느낌? 제가 약간 자만했다. 자만하고 약간 가서 당연히 뭐 10경기 이상은 무조건 뛰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그때 사실 1년차의 벽을 확 느꼈습니다. 신인은 어렵구나. 했던 K리그 선수들이 신인 때 잘했던 선수들이 정말 대단히 생각했어요. 그때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약간 주전 경쟁에서 좀 쉽지 않았고 나름의 위기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좀 그거를 좀 뭐 대구에서는 좀 극복을 하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 상태로 그냥 나오게 되신 건가요? 사실 데뷔전이 제가 정말 빨랐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데뷔전이 4월 달이면 신인이 4월 달인데 제가 그때 대저스틴이랑 할 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를 뛰었는데 공격수로 투입이 됐는데 찬스가 딱 2번이 왔는데 제가 그 2번의 찬스를 살렸다면 사실 좀 더 대구 FC에서 제 이름을 날리지 않았을까, 좀 더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조금 그게 좀 아쉬웠고 어쨌든 대구에서 정말 저는 그 한 경기 이후로 엔트리도 한 번 정말 못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아시르 감독님은 운동을 하루에 한 탕밖에 안 하셨어요. 그 이후에 운동을 하면 개인 운동도 하지 마라 이게 화가 내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내가 운동 가르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냐, 왜 개인 운동을 하냐 이런 마인드셔가지고 그때 정말 저는 근데 숨어서 운동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한탕 하루에 운동 오후에 한 번 하는 걸로는 이게 선수들이랑 컨디션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경기 감각도 없는데 아무리 연습 경기랑 실전 경기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다가는 내 진짜 축구 인생 했던 게 물거품이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정말 오후는 어차피 단체 운동이고 오전에 항상 하고 오후에 하고 야간에 항상 그냥 빈 운동장 초등학교 가가지고 정말 소리 치면서 혼자 운동했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혼자 막 체력 운동하고 소리 지르고 아무도 없는 공터 운동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1년을 버티고 근데 좀 그런 거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이 지금 부산아이파 그 경렬이요. 유경렬 코치님께서 그걸 항상 좋게 봐주셔서 저랑 항상 운동 같이 나가주셨어요. 항상 그 2층 원룸에서 저한테 맨날 이렇게 다 어디 가냐 기다려 이렇게 같이 항상 헬스장 가고 결과적으로 이제 1년 만에 이제 대구 FC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게 좀 전 몰라서 궁금한 건데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계약 만료 시점이 되잖아요. 네. 그 시점에 됐을 때 약간 촉이 와요. 이 팀이 나랑 재계약을 하겠다 안 했다 안 하겠다. 근데 저는 어차피 그때 당시에 3년을 계약하고 갔는데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2년이 남았는데 사실 팀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K2가 찬단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대구 FC 스카우터 김재소 선생님께서 그냥 거기 가서 경기를 뛰는 게 어떻겠냐. 어쨌든 K1에서 하부리그로 가는 느낌이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K리그라는 인식이 좀 서로 안 됐대요. 지금보다 완전히 현저히 떨어질 때다 보니까 알리그 지금 알리그 뭐 3부 리그 느낌 지금의 K3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때 리그 자체가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여기가 진짜 마지막이다. 가서 경기 못 뛰고 그만두자. 그런 생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갔는데 결과적으로 충주에서는 한 시즌 동안 거의 풀로 다 뛰었잖아요. 네. 이제 주전으로 한 경기도 못 뛰다가 네. 거기서는 주전으로 이제 어지간한 경기는 내가 몸 부상이 없는 이상 다 뛰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또 기분이 나는 건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사실 금전적으로는 만족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선수가 정말 운동장에 나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2년 차에. 그래서 이게 정말 뭐 5분을 뛰든 10분을 뛰든 정말 이게 소중하다라는 거를 정말 깨달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충주에서 다시 한번 재기를 했고 네네. 이제 제주로 바로 오히려 대구보다 더 상위권 팀으로 한 번에 이적을 해버렸어요. 네네. 좀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드래프트 당시에 제주에서 우선은 우선 순위로 저를 뽑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대구가 먼저 그 순위권에서 먼저 저를 뽑아가지고 이제 대구를 먼저 오게 됐는데 원래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금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6개월 정도 전반기 끝나고 트레이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제주 관계자분께서. 그래서 우선은 6개월 동안 너가 경기를 단 5경기로 뛰어라. 트레이드가 우린 준비가 돼 있다. 근데 현실은 한 경기. 그러니까 이제 제주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네요. 명분이 없고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한 경기 뛴 선수를 데리고 왔다가는 이제 사실 그쪽 스카우트 분께서 사실 또 그렇죠. 구단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제가 왜 뭔데 여길 와 약간 이런 눈치여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쨌든 K2에서 경기를 못 뛰면 이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우선 거기서 경기를 최대한 많이 뛰어라 경기 감각을 올리고 그때 다시 얘기를 하자 하셨는데 경기를 또 많이 보러 와주셨어요. 제주 스카우터 분께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원래 어쨌든 보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그래서 정말 진짜 앞만 보고 다녔습니다. 이제 박경원 감독님도 상당히 이제 K리그 안에서는 좋은 감독님이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감독으로 모시고 운동을 하면서 좀 어떤 부분이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됐나요? 정말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박경원 감독님께서는 단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멤버가 미드필더 송진영, 윤빛가람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로겟이라고 들어온이라고 전북에 있던 드로겟 그 다음에 황볼트, 황일수 공격진 자체가 벌써 다 단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감독님이 그런 축구를 또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힘으로 피지컬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기자기하게 패스 게임하고 사이드에서 좀 빠르게 가는 그런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네, 좀 멤버가요. 근데 제가 또 그 타이밍에 사실 딱 그 멤버가 정말 저는 복이 받은 멤버였죠. 사실 장순대 좋아했으면 저는 또 한 경기 더 못 뛰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맞춰져 있는 팀이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운이 좋았고 남들이 봤을 때 나 부러워하는 상위권 팀으로 또 올라갔었잖아요. 또 어떠셨어요? 뭐 대구, 충주, 제주 가는데 이제 벌써 멤버가 이건 너무 사실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운동하는데 긴장되더라고요. K1에서 이제 정말 나한테 마지막으로 온 기회다 생각하고 했는데 가자마자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운동을 너무 개인적으로 심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리를 한 거는 의욕이 넘쳤어요. 의욕이 넘쳤는데 제가 한 번도 평생을 안 아프던 무릎에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안 구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하늘에 또 뭐 어떤 나한테 큰 재앙을 주시려고 하나. 그래서 전주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전주련 할 때 제가 2월 말에 복귀했습니다.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사실 저 같은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스카우트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하는 걸 못 봤으니까. 그렇죠. 이제 전주훈련 때 이제 감독님 운동 시키면서 얘를 주전으로 써야겠다는 어떤 구상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또 진짜 그때 또 진짜 그 마음 컨트롤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운동량 뿐인데 이거는 무슨 밥 먹을 때 건 보여드린 치열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게 너무 제가 화가 났고 이거 뭐 저만 아는 거니까 제가 정말 핸드폰이랑 제 일지에다가 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저는 진짜 잠 잘 때 맨날 했어요. 저는 그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올라서보자라는 그게 진짜 강했거든요, 의지가. 그래서 자기 전에 난 할 수 있다는 거를 한 진짜 50%에서 100% 외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근데 또 다행인 거는 전주훈련 때 감독님이 운동하는 걸 못 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 회복되고 나서 실제 리그가 진행될 때는 또 기회를 또 감독님 주셨거든요. 이제 사실 제주는 제가 왼쪽 사이드 어택으로 갔습니다. 풀백으로 오른쪽 왼쪽. 그래서 왼쪽 오른쪽 풀백을 보는데 이제 워낙 제가 공격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공격수도 봤었고 풀백도 보고 미드필드도 봤었는데 한번 연습 경기 하는 거 보시더니 공격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이제 리그는 시작돼 있었고 벌써 K리그는. 근데 이제 4월 달에 딱 FA컵
은 사실 약간 1.5군 정도가 나가는 그렇죠. 경기인데 네. 원래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제가 사이드 풀백이었습니다. 경기 당일 오전에 저한테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봐라. 네. 공격 아무리 생각했던 공격성이 강한 공격을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제가 첫 제주 데뷔전. 근데 그날 경기에서 제가 한 골 1호를 딱 냈어요. 상대가 수원 FC죠. 아 그때 2부에 있던 수원 FC. 그래서 정말 딱 한 골 1호씩 하시니까 또 감독님 코치님이 또 바로 이제 그때가 수요일 경기였고 토요일날 울산이랑 또 리그전이었거든요. 바로 저를 엔트리에 처음 넣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그때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후반전 한 30분 정도 남은 상황에 투입돼가지고 제가 또 그날 또 리그 데뷔전 데뷔골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2경기 연속 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신뢰를 엄청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제주에서 주전으로 이제 발돋움 할 수 있었는 거예요. 뭐 제가 사실 완전 프로 주전은 아니고 약간 엔트리 1.2? 약간 그 정도. 약간 1.2? 네네. 5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1.5는 아니고 약간 1.23? 오케이. 뭐 들어갔다가 어쨌든 이제 섭발이든 교체든 네네네. 들어가는. 투입은 그래도 해주셨던 감독님 코치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그 은인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태환 감독님께서 너는 베스트로 뛰기에는 아쉽고 그렇다고 엔트리를 안 데리고 다니기에는 교체 선수 들어가서 목을 하는데 근데 너는 거기에 딱 지금 이 커트라인이다. 뭐가 정말 인지도가 있는 선수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애매하다. 매년 겨울이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정말 뭐 팬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 하는 이렇게 월급을 받고 프로 선수들은 그 매년이 시즌 끝날 때는 딱 겨울은 정말 최악의 겨울이